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돈을 벌고 쓰고 모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마음은 돈 앞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할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그 숨겨진 심리적 맹점들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진짜 부를 쌓기 위한 마인드셋, 오늘 완전히 새로 세팅해 보자고요.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갑니다. 돈이 많으면 진짜 더 행복해질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우리 대부분은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끝없이 커질 거다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을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당연한 생각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결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돈과 행복, 분명 어느 시점까지는 나란히 손잡고 가지만 영원한 단짝은 아니라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정답은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만 원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과 데니엘 카너먼 교수가 무려 4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아주 기막힌 사실을 하나 찾아냈는데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행복감이 바로 이 소득 구간, 딱 7만 5천 달러에서 정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연봉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뛸 때는 삶의 질도 팍팍 올라가고 진짜 행복해지는데 그 선을 넘어서 1억, 2억을 번다고 해도 매일매일 느끼는 행복감이 그만큼 극적으로 더 솟구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돈이 기본적인 생존이나 안전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면 돈 이꼬르 행복이라는 공식이 딱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실제로 한 회사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결제 처리 회사인 그래비티 페이먼츠의 CEO 댄 프라이스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행복 정책의 연구를 보고 나서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 연봉을 확 깎으면서까지 전 직원의 최저 연봉을 무려 7만 달러로 일괄 인상해버린 거죠. 직원들이 돈 걱정 없이 최고조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직무 만족도랑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맺는 관계가 그냥 숫자나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심리적, 감정적 뿌리와 얽혀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짜릿한 사례죠. 자, 그럼 여기서 전통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통경제학에서는 우리를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언제나 자기 이익만 딱딱 계산해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인간으로 봅니다. 에이, 근데 현실이 진짜 그런가요? 행동경제학은 이런 완벽한 인간이라는 판타지를 시원하게 깨부숩니다. 당장 시장에서 매수, 매도 버튼 누르는 우리 모습만 생각해보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에 휩쓸리고 귀동냥으로 들은 정보에 솔깃하고 가끔은 스스로도 내가 왜 그랬지? 싶은 황당한 재무적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은 바로 이런 진짜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행동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완벽한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감정과 인지 편향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결함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이런 편향들이 우리 결정을 뒤에서 몰래 조종하면서 우리가 평생 쌓아올리려는 부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명심해야 할 흥미로운 포인트는요.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아주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뻔한 패턴을 알면 당연히 대비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적들, 우리의 지갑을 덜어가는 6가지 인지 편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악당은 바로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파랗게 멍들어가는 주식 보면서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판다 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본 적 다들 있으시죠?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요.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뇌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부위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길 가다 10,000원 주었을 때 느끼는 쾌감보다 내 주머니에서 10,000원 빠져나갔을 때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무려 2배에서 2배 반이나 더 크다는 겁니다.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이 생존 본능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투자판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튀어나오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바로 처분 효과입니다.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계좌에 빨간불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기쁨을 빨리 내 걸로 확정짓고 싶어서 평균 3.4개월 만에 훌딱 팔아버립니다. 놔두면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나고 있을 때는 어떨까요?
그 손절하는 끔찍한 고통을 피하려고 무려 10개월이나 부여잡고 끙끙댑니다. 앞으로 쑥쑥 클 효자 종목은 너무 일찍 내쳐버리고 내 계좌 갉아먹는 불량 종목은 3배나 더 오래 끌어안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 이게 매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과신 편향입니다. 2.65배. 이건 과도한 자신감이 부르는 참사를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난 시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한 남성 투자자들이 여성 투자자들보다 무려 2.65배나 더 자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잦은 거래로 수수료만 왕창 떼이고 매매 타이밍은 다 엇나가서 결국 전체 수익률은 훨씬 더 낮았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시장을 더 잘 예측하고 내 정보가 특별하다는 그 착각,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바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진짜 주범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다음 적,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인간은 참 묘하게도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본능이 있죠. 큰마음 먹고 주식을 사고 나면 그때부터 호재를 담은 장밋빛 뉴스만 찾아보고 명백히 위험하다는 경고 보고서는 쟤네가 몰라라 하면서 싹 무시해버리잖아요. 과거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수많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조차 그 명백한 붕괴 시그널을 철저하게 놓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만든 긍정회로, 그 메아리방에 완전히 갇혀버렸던 거죠. 이어서 후광 효과입니다. 기업의 진짜 펀더멘털이나 재무 상태는 안 보고 눈에 확 띄는 매력 포인트 하나에 꽂혀서 전체를 오판해버리는 현상인데요. 관련 연구를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CEO가 매력적이거나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 기업 상장 초기에 주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간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CEO의 매력도랑 장기적인 주가 성적표의 상관관계는 말 그대로 제로, 아예 없다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카리스마 터지는 리더의 화려한 이미지가 때로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싹 다 가려버리는 엄청나게 눈부신 후광이 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거대한 버블을 만드는 군중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리해서 혼자 뒤처지는 걸 곧 죽음이라고 느끼며 두려워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극도의 두려움, 이른바 포모가 찾아오면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는 그냥 셧다운 돼버리죠. 90년대 후반에 이름에 닷컴만 붙이면 묻지마 폭등하던 닷컴 버블, 집값이 영원히 오를 줄 알았던 2000년대 중반 부동산 버블, 그리고 최근 우리 모두가 목격한 암호화폐 열풍이나 게임스탑 같은 밈 주식 사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중이 이성적인 가치 평가는 싹 내던지고 맹목적으로 불나방처럼 무리를 따라 돌진할 때 시장에는 어김없이 거대한 버블이 생겼고 그 끝은 항상 끔찍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고 남들이 탐욕스러워질 때 두려워하라. 모두가 이성을 잃고 미쳐 돌아갈 때 투자 그루 워렌 버핏이 남긴 이 유명한 명언은 그야말로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시장에서 인생을 바꿀 진짜 엄청난 기회는 다수의 의견에 무조건 편승해서 안도할 때가 아니라 대중의 합의를 거슬러 홀로 외롭게 버틸 수 있는 용기를 낼 때 찾아옵니다. 물론 말이야 쉽지 이게 우리 DNA에 새겨진 생존 본능을 거스르는 거라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환호할 때 한 번쯤 의심해보고 다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도망칠 때 묵묵히 알짜 가치를 줍는 것. 이게 바로 군중 심리를 이겨내는 승리자들의 유일한 공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감정적 결함들을 대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결국 나 자신의 얄팍한 감정이나 의지력을 절대 믿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첫째, 주식이 내가 정한 선 아래로 떨어지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팔리도록 자동 손절매를 세팅해두세요. 그래야 최악의 손실, 회피 본능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딱 그 순간 내가 어떤 기분과 논리로 이 결정을 했는지 감정 투자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내 헛발질 패턴이 쫙 보이거든요. 셋째, 내가 정말 확신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생기면 억지로라도 내 아이디어를 사정없이 물어뜯는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스스로 해보세요. 확증 편향 깨부수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
귀신같이 타이밍 맞추려지 말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는 적립식 투자를 활용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원칙만 딱 지켜도 여러분의 재무방정식에서 제일 시한폭탄 같은 변수인 감정을 깔끔하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 부를 쌓는 진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복잡한 차트 분석, 화려한 매매 기법?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시장 변동성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인지, 공포나 환희에 휩싸였을 때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인간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잡겠다고 불가능한 게임을 하는 대신에 내 마음속의 맹점을 똑바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람. 결국 그런 사람만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진짜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긴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될 만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과 시장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늘 변덕스럽고 가끔은 진짜 지독하게 비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심리적 함정들의 정체를 다 알아버린 지금, 여러분까지 굳이 그 비합리적인 군중 속에 휩쓸려갈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맹점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보세요. 흔들리는 감정 대신에 차가운 이성과 단단한 시스템으로 무장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명확한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